과연 오늘 밤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캔들의 모습만 봤을 때에는 이 양봉을 모두 이겨내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내내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 하나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음봉 3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래량은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뒤면 9시 30분에 이 CPI 발표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을 것 같아서 일단 제외하도록 하고, 자, 오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만 움직인다면 모르겠지만 나스닥의 흐름을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가격을 정말 못 넘는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흘러갈 때 단기적으로 로 눌리면 롱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반대 생각으로 반대급부로 63K를 이탈하면 이 관점을 폐기할 테니까 이거는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딱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승 추세 또한 꺾어내면서 그리고 63K도 꺾어내면서 내려오는 파동의 힘이 좀 더 강해졌죠. 지금도 이 반등의 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어저께 저녁에 쇼타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애매한 타점에선 안 들어갑니다. 뭐 고점 예상할 수 없고 저점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흐름을 보여줄 때 제가 이 음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뭐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도 이런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CPI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중요하죠. 결과값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이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바로 CPI죠. 시장에서는 이번 CPI가 전년 대비해서 4.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면 202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책임이 된다면 연준의 금리나 기대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성장주와 AI 관련주들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할인율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당장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고 있고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만큼 연준 역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이번 CPI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CPI가 뭐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다.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오늘 밤 CPI 결과 이게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되는데 영상을 딱 올리고 나면은 발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라클. 이 오라클의 실적인데요. 장 마감 후에 발표됩니다. 오라클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현재 AI 인프라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3월에서 5월 매출이 약 191억 달러, 클라우드 매출은 약 100억 달러에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RPO, 잔여 수행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수주 잔고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클라우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수요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이 RPO가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도 존재하겠죠. 오라클의 수주 잔고가 상당 부분 오픈 AI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 곡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살짝 부각이 된다면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라클의 향후 자본 지출 계획입니다. 자본 지출이 확대가 된다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AI 서버 증설, 그리고 반도체 수요 증가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AI 반도체 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의 핵심은 두 가지죠. 자, CPI 발표. 자,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자, 높게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지금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친다면, 오히려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발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오라클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결국에 이 나스닥도 지금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걱정이 결국에 지금 분봉이나 시간봉이나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던 이 28,600포인트, 결국에 이거 이탈되고 나서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나스닥에 추가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또한 이 오라클의 실적, 그리고 CPI 발표로 인해 가지고 저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패닉셀이 또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나스닥의 흐름, 미국 증시의 흐름, 이거하고 비트코인이 뭔 연관이 있냐 이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가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했죠. 물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 내려갈 때에는 6월달부터 같이 내려갈 때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오늘 딱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봉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기다리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변동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변동성은 위로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할 수도 있고 지금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현물 타점이 정말 온다면 우리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기회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전까진 뭐 해야 될까요? 가만히 손 놓고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죠. 내려오는 파동의 힘이 나온다면 숏타점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면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타점이 오지 않고 올라간다면 롱타점으로 수익 보다가 정말 여기가 안 오고 위에서 잡아야 된다 이러면 제가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어저께 64.2K 도전은 무슨 어저께 딱 말씀을 드릴 때가 해당 구간이었거든요. 자, 해당 구간에서 제가 64.2K, 64.7K 이거 돌파하면 그때는 롱타점 잡아보자 안 왔죠. 제 관점 폐기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이듯이 제 관점 폐기하고 아래로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익절가하고 손절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저도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 결국에 흐름을 보면서 다 던질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현물을 투자하실 거라면 밑에서 기다리세요. 다만 내려가는 파동이나 올라가는 파동이나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면 이 수익을 챙겨 놓고 현물을 담을 1BTC를 매수할 생각으로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다리다가 우리가 수익 내면은 더 매수를 해가지고 현물을 담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단기적인 수익 위주로 일단 챙겨 놓고 변동성 장세를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다시 보면요. 일단 거래량을 조금 작게 보고 자, 지금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각도가 거의 한 70도 정도로 빠졌고 여기서도 거의 80도 지금도 계속해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자리가 이 자리와 유사할 수가 있다. 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고점에서 한 차례 낙폭을 보여주면서 진정이 됐던 구간이 보이시죠? 해당 구간이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당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는 것이고 결국에 지금 또다시 진정이 됐다가 이런 하락 파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 하락이 멈췄던 1차적으로 멈췄던 해당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폭은 더 크긴 하지만 결국에 해당 구간처럼 잠시 멈췄다가 가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된다면
이게 CPI가 발표가 되고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의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이런 추가 폭락도 이런 사이즈만큼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14%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올 만치 내려온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대부분 ETF 순유출도 하고 마이클 셰일러도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그러고 지금은 시장 심리가 이게 내려가든지 말든지 간에 중요한 게 시장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심리를 오히려 역이용한다면 내려올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현물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 자, 좋은 수익을 챙기려면 전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자리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도 이 구간이 정말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음봉이 떨어질 때 선물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자, 14% 하락이 나왔을 때 10배 레버리지만 치더라도 고점에서 잡으셨다면 중간에 다 청산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이 떨어질 때에는 무조건 저점이 여기서 잡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이 선들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다리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게다가 이 피보나치 값을 그어보면 지금 해당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가 구간. 자, 이 고점에서 저가 구간까지 이렇게 딱 그어보면 이 618 구간에 대한 도전조차 못한 채로 그냥 저가 구간까지 내려온 게 팩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바라려면 적어도 투매 한번 이런 거래량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아니고 여기서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차라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64K 이상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나마 반등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게다가 나스닥의 흐름이 어떻게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오면 지금보다는 높게 잡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갈 것이냐 또는 정말 투매가 한번 나올 때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잡을 것이냐 이걸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60K를 정말 이탈할지 또는 64K를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지 그것도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일단 단기적인 수익 위주로 일단 챙겨 놓다가 현물을 담을 타점이 정말 온다면 그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 현물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수익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이 매수 오더블럭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보이더라도 CPI나 오라클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나스닥의 흐름이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이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발생하겠죠. 자, 오늘 밤부터 계속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흔들릴 겁니다. 요즘엔 변동성이 터져도 고작 1%,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급락이 나와도 4에서 5%, 반등이 보여줘도 4에서 5%이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다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만 매매를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잡는 게 어렵다.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남들은 수익 보고 있다는데 나 혼자 손실 보고 있다. 또는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